그래서 문장에서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주어랑 동사가 있어야지 문장이 완벽하다라고 했잖아. 그걸 바로 우리는 1형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같이 밑줄을 치면 주어랑 동사로만 이루어진 문장은 몇 형식이라고 한다? 1형식이라고 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어 문장이에요. 기본이 아니라 기본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갔다, 나는 잤다, 나는 공부했다.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자, 그래서 1형식은 방금 설명한 거 주어랑 동사만으로 완전한 문장이다. 그렇지? 자, 그리고 주어 동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 그럴 때는 뒤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 6시 30분에 12시 30분에 이런 거. 그 다음에 장소. 예를 들면 학교에 갔다. 학교에가 장소죠. 그치? 이런 애들이 붙어서 주어 동사에 대해서 그 문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주는 게 바로 우리는 총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수식어구라고 해요. 주어 동사로도 일단은 말이 되긴 하는데 충분하게 뭔가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지. 수식어구를 통해서. 자, 그러면 자 대표적인 요렇게 1형식이라고 하는데 1형식을 이루는 동사가 뭐가 있느냐? 자, 첫 번째. 이거 무슨 뜻이야, 얘들아? 가다지. 나는 간다, 갔다. 어때? 그 뒤에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도 좋겠지만 없어도 뭐 문장이 완전 이상하고 그러진 않죠? 그치? 그 다음에 live는 무슨 뜻이지? 살다, 그쵸? 살았다. 나는 살았어. 다만 어디에 살았는지는 좀 얘기해주면 좋겠어, 그치? 그래서 수식어구가 필요한 거야. come은 가다의 반대, 오다. 걷다, 도착하다, 달리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자다. 어때? 얘네만 있어도 문장이 완벽해. 근데 좀 더 추가적으로 뭘 붙이고 싶으냐?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quiet 무슨 뜻인지 알죠? 자, 그 뒤에 ly가 붙었어요. 자, 형용사에다가 ly가 붙으면 우리 뭐가 되는 거라고 배웠지? 부사, 그쵸? 그래서 부사는 해석할 때 뭐뭐하게, 뭐뭐히 라고 해석을 하고요. 대부분 형용사에다가 ly가 붙인 게 부사꼴이야.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자. 나는 간다. 근데 어떻게 간대? 어떻게 간대?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조용히 간다. 어떤 장소로 조용히 갈 수 있잖아. 그치? 슬금슬금 간다든지.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yesterday는 무슨 뜻이야? 어제야. 자, 어제라는 뜻이고 얘도 수식어구입니다. 굳이 없어도 돼요. 자, 그럼 나는 걸었는데 언제 걸었을까? 어제 걸었어. 요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론 yesterday 지워도 말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n the morning 말고도 뭐 있을까? in the afternoon 오후에. 그 다음에 저녁에는 뭐야? in the evening 시간을 나타내는 말 또 요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요 세트 발의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달렸다. 또 언제 달렸다고 할 수 있어? 아침에 달렸다 그러면 연결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오후에 달렸다 하면은 in the afternoon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주시면 돼. 그치? 요런 게 수식어구란 뜻이에요. 주어 동사만으로도 완벽하지만 저렇게 부사, 시간을 나타내는 말,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 또 다른 버전.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on the road는 뭐예요? 길 위에서. 그치? 자, 그러면은 뭔가가 발생했어. 길 위에서. 말 돼, 안 돼? 말 되지? 그치? 이것도 수식어구란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나는 학교에 도착했다. 이것도 말 되죠? 물론 나는 도착했다도 돼. 근데 어디에 도착했는데? 학교에 도착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with my sister. 예를 들면 나는 잤어. 근데 그냥 잔 건 아니고 내 여동생과 같이 동반해서 잤다는 뜻이야. 요런 식으로. 말 되지, 얘들아? 요런 애들을 수식어구라고 해요. 자, 그래서 나는 위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바로 지워도 문장이 말이 되게끔 해줌. 역할이라고 할게요. 그치? 내가 일부러 대입하면서 하나씩 했어. 나는 도착했어. 근데 어디에 도착했는데? 학교에. 학교에라는 말은 없어도 굳이 말은 되긴 해요. 그치? 요런 애들 수식어구라고 하고요. 수식어구는 문장에서 지워도 말이 된다. 됐을까, 얘들아? 자, 그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이요. 우리 주어를 서브젝트라고 할 거고 s라고 표시할 겁니다. 그리고 주어에는 은는이가라는 말이 꼭 붙어요. 한국어에 달은, 달이 이런 식으로. 자, 달은 뭐 한다 얘들아? 빛난다. 그치? 여기까지 말 되니? 그쵸? 근데 어떻게 빛난대요? 그냥 빛나는 게 아니야. 형용사에 뭐가 붙었어? 그치? 동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특히 부사라고 하는데, 자, 부사, 형용사랑 ly의 형태가 부사고요. 자, 대표적으로 동사를 꾸며줍니다.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냥 빛나는 게 아니야. 밝게 빛난대. 근데 밝게라는 말 없어도 말 돼야 안 돼? 돼요, 안 돼요? 되죠? 이 부사라는 놈이 지워도 말되기 때문에 크게 수식어라는 요 박스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야. 뭔 말인지 이해됐니? 그럼 최종적으로 몇 형식이야? 1형식인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사건이 또는 사고가 발생했다. 과거네요. 그래서 뭐가 왔어요? 언제 발생했대? 어제 발생했다라는 거야. 그치? 자, 이 yesterday 같은 거를 뭐로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 박스에 넣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지워도 말은 되니까. 사건이 발생했대. 왜 되지? 자, 그 다음에 소년이 달려요. 말 돼요. 자, 얼렁을요. 우리는 전치사라고 하고요. 명사 앞에 붙어서 어떤 방향이나 위치, 시간 같은 걸 나타내주는 걸 우리 전치사라고 하거든. 자, 뭐뭐를 따라야. 자, 얘 어디 따라서 뛴대? 강을 따라서. 굳이 이 말 없어도 돼. 근데 강을 따라서 달리는구나 현재. 그 표현, 이 문장 자체를 주어 동사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수식어구를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점이죠. 됐을까 얘들아? 오케이. 요게 바로 1형식이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되는 게 주어 동사만으로도 이루어지지 못해서 뒤에 보어라는 놈이 나올 거예요. 보어는 뭐냐? 말 그대로 이 보가 보충하다라는 뜻이거든. 보충 설명해주는 말씀어 말이란 뜻이에요. 보충 설명해주는 말을 보어라고 짧게 줄여서 우리는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를 보충 설명해줄 거냐? 바로 주어를요. 그래서 보어가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해주겠다. 예를 들면 이거야. 얘들아, 이렇게 하면 말 되니? 안 되죠. 자, 그녀가 뭔지 설명을 해주려면 예쁜이라는 형용사랑 이다가 합쳐져서 뭐가 돼야 돼? 예쁘다. 이렇게 되잖아. 우리나라 말도. 그치? 영어도 마찬가지야. 어떤 형용사나 명사 같은 것이 주어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해줘야 되는 문장이 있거든. 그걸 바로 지금 학습을 하겠다는 뜻이야. 미리 말하자면 이런 문장은 이 형식이라고 해요.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미리 적을게. 이 보어는 주어에 대한 또는 주어에 대해 보충 설명해주는 말.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보어 자리도요, 아무나 오는 건 아니에요. 자, 보어 자리에 누가 오냐? 명사, 대명사, 형용사, 별표 칠게요. 자, 보어 자리엔 누가 온다? 특히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줄 때 명사. 명사 뭔지 알지, 얘들아,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대명사도 뭔지 알 거고, 형용사. 예쁜, 귀여운, 받침 니은으로 끝난 애들. pretty, beautiful. 이런 애들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다 또 적을게요. 우리 아까 부사는 어떤 꼴이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형용사랑 ly가 붙은 게 부사라고 했죠? 맞아요? 그런 부사는요, 절대 못 온다고 써주세요. 절대 보어 자리에 온다 안 온다? 올 수 없다. 이건 규칙이라서 미리 적어놓고 갈게요. 보어에 위치할 수 없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사는 절대 보어 자리에 위치할 수 없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이 바로 이 비동사, 이제 보어를 끌고 오는 동사냐? 동사도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면 비동사류, 또 감각동사 이렇게 있거든요. 자, 비동사류는 뭐냐면 뭐뭐이다,
뭐뭐 되다 요런 뜻을 가진 애들은 다 비동사류라고 그냥 칭하고 있어요. 자, 비동사 뭔지 알죠, 얘들아? am, are, is. 그렇지? 자, become 뭐뭐 되다. 그쵸? 자, 우리 한국어로 쉽게 가보자. 아, 영어로 보면 되겠다. 자, 수잔이 되었다. 말 돼, 안 돼? 수잔이 되었대. 그럼 뭐가 되었는지 나와줘야 되지.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주어에 대해서 수잔이 뭐가 됐는데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줘야겠죠? 이래서 우린 얘를 뭐라 그런다? 주격보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자리에는 대표적으로 누가 들어간다? 명사, 대명사, 형용사가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가지 부사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뭐가 됐대 얘들아? 러열이 뭐야? 러가 법이야.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 변호사. 말되니 얘들아? 명사가 들어갔어요. 지금 첫 번째 예시로.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비동사 외에 또 뭐가 있느냐? get, turn, seem, stay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각각 뜻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도요, 뭐뭐 되다란 뜻이에요. turn도요, 뭐뭐 되다란 뜻이에요. seem은요, 뭐뭐인 것 같다. 또는 뭐뭐처럼 보이다. 눈으로 뭔가 보고 판단을 할 때. stay는 어떤 무슨 상태에 있다란 뜻이에요. 자, 얘들아, 너네가 기본적으로 stay라는 말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 가장 쉬운 단어. 나는 호텔에 머물렀다. 그치? 근데 여기서는 머물렀다를 썼니 내가? 아니죠. 여기서는 있다라고 내가 갈게요. 머물렀다랑 관련이 우리 한 단어에 여러 뜻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be하고 become 다음에는 명사랑 형용사 다 올 수 있대. 근데 아래에 있는 단어들 보면 뭐라고만 적혀 있어? 명사 말고? 형용사. get하고 seem하고 turn하고 stay는 뒤에 형용사가 오면 무슨 뜻이다? stay는 머물다가 아니라 무슨 뜻? 어떤 상태에 있다. 조용한 상태에 있다. 뭐 예를 활발한 상태에 있다. 이런 식으로 주어에 대한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뭐인 것 같다. 되다. 그 다음에 되다. turn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turn도 애들 원래는 뭔가를 바꾸다라는 뜻이 있어. 근데 형용사가 오면 바뀐다가 아니라 뭔가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바로 예문 볼게요. 내 남동생은 seems 뭐인 것 같다. 말 돼? 안 돼?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지.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줘야 될 것 같아. 그치, nervous 바로 긴장한이라는 뜻입니다. 긴장한 것 같아. 얘들아, 다름 아닌 누가 긴장한 거야? 내 남동생이 긴장한 것 같대. 자, 뭡니까? 긴장한 형용사가 들어간 거 맞아요. 그래서 seem 다음에는 이렇게 명사가 나오지 말고 자, 뭐뭐 보통은 형용사가 와서 뭐뭐 되다, 뭐뭐인 것 같다, 되다가 아니라 뭐뭐인 것 같다 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됐을까 얘들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각동사가 나왔네요. 사실 감각동사도 중요하죠. look, 뭐뭐처럼 보이다. seem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equal seem. 자, 그 다음 feel, 뭐뭐처럼 느끼다. 그 다음에 뭐뭐처럼 들리다. sound. 자, 뭐뭐한 냄새가 나다. 또는 뭐뭐처럼 냄새가 나다. taste, 뭐뭐한 맛이 나다. 자, 얘들아, 이거 다 무슨 느낌이야? 우리의 오감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보고 어떻게 느껴지고 뭔가 냄새가 나고 들리고 맛이 나다. 더 어때? 우리 오감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할 수 있지? 맞지? 우리 그래서 이거를 감각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요, 자, 좀 암기가 필요해요. 뭐냐면 형용사도 올 수 있지만 이렇게 표시 슬래시 해주시고요. 명사도 사실 와요. 그러나 명사 올 때는 반드시 명사 앞에 like 붙여주셔야 돼요. 이건 규칙입니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like 쓰고 명사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미리 하나 더 썼지만 감각동사에는 형용사 쓰지만 감각동사 다음에 명사 올 때는 like 쓴다. 이걸 한번 내가 더 쓴 거야. 중요하니까. 알겠지? 밑줄도 쳐주고 또 써줘. 쓰면서 암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감각동사 다음에는 형용사가 기본 베이스로 와요. 그러나 명사 올 땐 뭐가 온다? 뭐가 필요하다? like가 필요하다는 거야. 됐지?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감각동사. 자, 이 책은요. 자, 보인대.
그럼 뭐처럼 보이는지 설명해줘야 돼, 안 해야 돼? 해줘야죠. 유용하게 보인다. 자, 내가 지금 해석을 유용히라고 지금 부사처럼 해석을 했거든. 아까 우리 지금 부사는 요렇게 해석한다고 했잖아. 맞니? 그러나 이 자리에 useful이라는 형용사 다음에 ly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감각동사 다음에 내가 해석을 했을 때 부사처럼 해석을 한다 해도 절대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 useful, 유용한 이게 나와줘야지. usefully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정리한 거 이 형식이었고요. 대표적인 동사들 한번 정리해봤고 얘네들 다음에 절대 못 오는 거 부사라는 거 그거 꼭 인지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감각동사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랑 명사 걸 땐 like가 반드시 붙여야 된다는 거 인지해 주시고 자 그리고 너네들 중에 이렇게 많이 해석하는 애들이 있어. 룩을 뭐를 보다 라고 해석하는 애가 있어. 그럴 때는 얘들아 전치사 반드시 at이 필요해. 그러니까 룩이 하나만 있고 이렇게 하나만 있고 그 다음에 useful이라는 형용사처럼 형용사가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그러나 전치사 at이 왔어. 그때는 뭔가를 보는 거야. 보는 거랑 보이다는 달라요. 그치? 태우가 지금 피곤해 보인다 랑 태우는 뭔가를 보고 있다 말 다르죠? 그지? 그거 착각하지 마시라고 미리 요것도 적어 놓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거 챕터 넘어가기 전에 1번이랑 내가 지정하는 것만 풀어보세요. 얘들아 답 같이 공유할 거야. 2번 그 다음에 6번만 하시는데 자 6번은 추가 단어 삽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변형도 해야 돼. 주어에 맞게 동사를. 요거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2번, 6번만. 뭐지? 된다는 게 있었어. 근데 잘했어.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걸 보는 거잖아. 그치? 네가 이 앞에서 뺄 텐데 가만히 있게. 그치? 여기는 명사만 볼 때도 가만히 필요하다. 그치? 전치사 라이크 들어갈 수 있지. 그치? 그러면 내가 느꼈대. 문화가 좀 느껴졌대. 얘 상쾌한 사람을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부사는 절대 안 돼. 그렇지. 뭐 부사부터 떠오르는 거지. 형용사에 그렇죠. 그렇게 해봐주셔야 되죠. 얘들아 하던 거 괜찮아. 멈추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비동사 앞에 주어가 있네요. 내 여동생 지수는 얘가 한 번의 주어야. 알겠지? 자 지수가 이달에 그럼 그거에 대한 설명해줘야 돼. 주격보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격보어에는 얘들아 명사, 대명사,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 그치? 맞니? 자 대표적으로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명사랑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건 누구였어? 부사야. 부사는 어떠한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딱 보셨을 때 ly가 있는 걸 찾아주면 돼. 뭐야? 그치.
이건 다들 잘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거. 자, 나는 뭐뭐처럼 느껴졌다. 감각동사예요. 자, 감각동사도 마찬가지로 형용사나 아니면 like 쓰고 명사라고 해서 얘는 암기가 필요해요. 자, 그럼 like 쓰고 명사 쓴 것보다 찾자. 얘 괜찮지? 그치? 자, 형용사 괜찮아. 형용사 괜찮아. 그 다음에 형용사 괜찮고 얘는 안 되죠. coldly. 그쵸? 자, 6번 갈게요. 그 남자는 주어지 동사 찾아주자. 보인다. looks. 그쵸? like 왜 썼어? 농구선수 명사니까. 그쵸? basketball player 이렇게 가주셔야 정답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식당은 오늘 차 타야 돼. 1시 50분에 나왔는데 55분만 근데 2시까지 하긴 하는데 55분에 끝내줘야지. 내려가서 태우 차 타지 않아? 등원만 타는 거 아니야? 등원만? 너 집 갈 때는 안 타? 여보 수업 끝나고? 네, 이거 끝나고. 근데 2시에 내려가면 되긴 해. 이거 끝나고는 안 타나? 그래? 안 타네. 여기 타면은, 그럼 안 타는 거지? 오케이, 알았어. 너 타? 네. 그러면 54분이나 그때 끝내줄게, 너네는.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한 거는 1형식, 2형식이었고요. 이제 뭐 할 것 같아? 순서대로니까. 3형식이 나와줘야겠지? 자, 그래서 2형식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올 거예요. 목적어. 자, 목적어는 뭐냐면, 자, 여기에 미리 적어 놓을게.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 자, 이게 뭐냐? 쉽게 가볼까? 이 문장이 있다고 쳐봐요. 자, 나는 먹어요. 이 정도로 단어는 다 알지? 자, 얘가 과연 보어일까 목적어일까?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얘들아, 지금 먹는 대상이 누구야? 나야 햄버거야. 당연히 햄버거지? 그치? 얘가 먹는 대상이야. 그리고 햄버거랑 나를 같다고 표시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얘는 목적어입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할게요. He became a lawyer. 아까 이런 문장이었던 것 같아. 자, 그가 되었대. 똑같이 주어 동사 맞지? 자, 우리가 아까 무슨 단어였지? 변호사. 자, 그러면은 lawyer이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맞지? 그치? 그러면서 얘랑 같다고 표시할 수 있어 없어? 맞지? 그러면 뭐야 얘는? 보어란 뜻이에요. 자, 보어랑 목적어랑 똑같이 저렇게 명사가 와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주어랑 같으면 보어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목적어라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가장 쉬운 체크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거 인지해 주시고 목적어 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자, 오늘 지금 이제 할 거는 3형식이고 주어 동사 보 아니야? 목적어. 자, 3형식부터 3, 4, 5 오늘 시간 되면 5형식까지 할 건데 자, 이 3, 4, 5 3형식부터는 다 목적어가 들어가. 3형식 위로는 다 목적어 들어갑니다. 자, 목적어 어떻게 해석하냐? 을이 붙고요. 또 나중에 우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할 때는 에게라고도 해석을 해. 에게. 을에게. 자, 목적어는 을에게 셋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가 왔을 때도 똑같이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다 적을게요. 자, 목적어는 크게 두 파트가 있어. 하나는 요런 식으로. 우리 이런 동사를 뭐라고 하지?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중에. 걔네 조동사랑 비동사 빼고 다 일반 동사지? 그치? 목적 크게 일반 동사의 목적어가 있고요. 전치사 어디서 들어봤을 거야? at 같은 거, at이나 on이나 in 같은 거 등등등등등. 자,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파트가 있다.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 위치하기 때문에 당연히 혼자 쓸 수가 없고요. 그에 따라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튼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파트가 있다라는 거 일단은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어도 살짝 어려워졌네. 목적어 나오면서.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볼게요. answer, 대답하다야. 얘들아, 그녀는 대답했다. 뭐를 대답했는지 나와야 돼. 그 질문에 대답을 했는지, 그 문제에 대답을 했는지 목적어 나와야 돼. 얘들아, 근데 그녀가 문제, 질문이랑 같다고 표시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런 목적어야. 자, 그 다음에 얘는 참석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나는 회의에 참석했어. 회의랑 나는 같다고 표시할 수 있어? 아니지? 그럼 회의는 참석하다의 대상이 되는 말, 목적어네요. 그치? 근데 무조건 이제 하다 보면은 을르레게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방금 설명한 거야. 나는 회의에 참석했어. 우리나라 말로는 에라고 해석이 되지만 영어에서는 그걸 목적어로 취급한다는 뜻이야. 알겠지? 꼭 을르레게로 해석이 안 됐다고 해서 목적어는 아닌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봐야 돼? 주어 다음에 일반 동사 뒤에 목적어 나왔는데 같으면 보어, 같지 않으면 목적어. 이렇게 판단해 주세요. 해석이 무조건 을르레게가 안 됐다고 해서 목적어 아니다. 이렇게는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reach는 도달하다. 어디에? 이르다. 도달하다. 도착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도착하다는 뜻도 있어요. 자, 나는 뭐 학교에 도착했다. 아까 arrived at school 이라고도 했지만 I reached my school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approach 하면 접근하다. 접근하다. 얘도 마찬가지야. 나는 그에게 접근했어. 비록 요거는 에게로 됐네. 나는 그에게 접근했어. 누구한테 접근했어? 접근한 대상은 그야. 나랑 그랑 같다고 표시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고요. 자, discuss는 토론하다. 다 똑같아. 얘는 다 목적어를 이루는 동사들이야. explain 설명하다. 그다음 resemble는 닮다. 그다음 marry는 결혼하다. 그 다음에 enter는 어디에 들어가다, 입장하다, 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옆에 to에 밑줄 그어져 있고 about에 밑줄 그어져 있고 with에 밑줄 그어져 있고 into에 뭔가 밑줄이 따다닥 그려져 있어. 자, 이걸 너네가 전치사에 대한 뜻을 대충 알면 자, 이 to는 어디에 어디으로 란 뜻이고 about은 뭐뭐에 대해 with는 뭐뭐를 가지고 또는 누구와 함께 란 뜻이고 into는 뭐뭐 안으로 란 뜻이거든요. 자, 이게 왜 나왔냐면 자, 봐봐. discuss 무슨 뜻이지? 토론하다, 토의하다. 얘들아, 우리는 보통 토론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해? 우리는 그 주제를 토론하다. 가 자연스럽니? 아니면 그 주제에 대해 토론하다가 자연스럽니? 뭐가 더 자연스러워? 태호야, 뭐가 더 자연스럽지? 그 주제에 대해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그럼 영어도 똑같이 about 뭐뭐에 대해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어에서 top discuss는요 절대 about을 같이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전치사가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야. 한마디로 요거에 대해서 내가 좀 자동사, 타동사 개념 설명해야 되는데 그까지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너네는 어떻게 암기해 주시면 되냐면 얘네들은요 그냥 바로 목적어 취해주면 되겠구나. 다른 어떤 뭐 about이라든지 뭐 into라든지 전치사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아직 내가 자동사, 타동사 여기는 설명 안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거 예문 보겠습니다. 내 여동생이랑 나는 너네 주어할 때 항상 and 있으면 2명 이상인 거 잘 체크해 주셔야 돼. 그러면 자, 즐겼대요. 자, 뭘 즐겼는지 알아야지. 영화를 목적어란 뜻이에요. 자, 나랑 영화랑 같다 표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목적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너는 닮았어. 누구를 닮았대? 닮은 대상이 나와줘야 돼. 네 여동생을. A lot. 많이. 절대 resemble with라고 쓰지 마시고 resemble만 쓰고 목적어 쓰시면 돼요. 요 정도만 하시면 돼. 자, 너랑 네 여동생 닮은 거지. 똑같다고는 할 수 없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도 뭐야? 목적어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보어는 같은 거, 목적어는 다른 거.
알겠죠? 됐을까 얘들아? 자, 아까 내가 얘기했어. 3형식부터는 무조건 다 목적어가 나와. 자, 이제 4형식을 할 건데요. 목적어가 나오는데 목적어 몇 개야? 하나? 2개가 나오네. 그치?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는 꼭 있어야 돼요. 자,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때 간접 목적어는 누구에게 해당합니다.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을을에 해당하는 거, 이건 다른 색깔로 쓸게. 을을에 해당하는 거는 직접 목적어입니다. 간접 목적어고 직접 목적어가 뭐냐. 자, 한국어로 하면 나는 그에게 꽃을 전달했다. 한국어로 할게. 자, 일단은 주어는 나지. 그치? 전달했다. 동사 여기까지는 알아요. 자, 뭐냐면 전달한 직접적인 대상은 그야 아니면은 꽃이야. 전달한 게 뭐야? 그라는 사람을 전달했어요? 꽃을 전달했어요? 꽃이죠? 그래서 얘가 전달했다라는 동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해서 직접 목적어라고 칭하는 거예요. 우리 직접 목적어는 보통 사물이 많이 오고요. 을을에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간접적으로 꽃을 받은 건 누구야? 꽃이. 그치, 당연히 그지? 얘가 바로 간접 목적어가 되는 거고, 얘는 보통 사람이 많이 와요. 동물도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를 꼭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 차이 구분하는 거 이해됐니?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해석하시면 돼요. 동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말, 직목. 그렇지 않고 그걸 간접적으로 받는 사람, 간목. 이렇게 봐주시면 돼. 자, 그래서 요렇게 방금 설명한 겁니다. 에게, 을을 집어넣어서 뭐뭐 해주다. 뭐 전달해주다, 읽어주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런 동사. 4형식을 취하는 동사를 뭔가 해준다라는 의미를 해서 수요 동사라고도 설명하긴 해요. 그냥 밑줄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요 동사들은 간목, 직목을 취해. 자, 주는 것도 누구한테 줄 거고, 누구한테 뭘 줄 건지 기본적으로 나오겠지? buy, 누구에게 뭔가를 사다 주다. show, 누구에게 뭔가를 보여주다. send, 누구에게 뭔가를 전달해 주다. tell, 누구에게 뭔가를 말하다. make, 누구에게 뭔가를 만들어주다. 가르쳐주다. 누구에게 뭔가를 요리해주다. 누구에게 뭔가를 얻어다 줘요. 또는 뭐 사다 주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 아까 get이 형용사랑 만나면 무슨 뜻이 된다고 했지? 영희야? get이 형용사랑 만나면 이 형식에서 뭐뭐 되다란 뜻이야. 근데 간목, 진목이 오면은 무슨 뜻이 된다? 사다 주다, 얻어다 주다 이런 뜻이 된다고. 한 가지 동사인데요. 얘가 2형식이냐 4형식이냐 1형식이냐에 따라서 동사의 뜻이 완전히 달라져. 알겠지? 2형식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죠. ask, 누구에게 뭔가를 물어보다. 그리고 bring, 가져다 주다. 가져오다. 오자랑 하자. 가져오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져오다. 그 다음에 렌드 빌려주답니다. 내가 빌리는 거는 borrow고. 그 다음에 sell은 팔다. write는 누군가한테 뭔가를 쓰다. 자, 그럼 볼게요. 케빈은 줬어. 누구한테 줬을까? 엄마에게 꽃들을. 그치? 자, 아빠가 사줬어. 나에게 그 다음에 컴퓨터를. 말 되니 얘들아? 자, 근데 뭐로써? 괄호칠게요. 생일 선물로써. 사실 이거는 얘들아 문장 형식에 들어가지 않아. 지워도 말은 되잖아. 그치? 요런 애들 우리 뭐라고 하냐면 수식어구라고 해요.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지워도 말 되는 놈들 다 수식어구입니다. 요 뜻의 핵심은 아빠가 나한테 노트북을, 랩탑을 하나 사줬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보내줬어. 할머니한테 뭐를 갖다 줬대? 선물을 하나 갖다 줬대요. 간접 목적어, 진목. 이렇게 하나씩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쌤이 말해줬어.
그의 아들에게 간목 하나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를 직목 하나 나왔습니다. 됐니 얘들아? 삼형식에서는 목적어는 나왔지만 사형식에서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get 요런 애들 이형식에서는 형용사랑 만나서 뭐뭐 되다. 그러나 에게, 를 간목, 직목을 만났을 때는 사다 주다, 얻어다 주다 요런 뜻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동사에는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거 넘어갈게요. 간접 목적어가 나오면 꼭 요거 3형식으로 전환하는 게 나와. 자, 뭐냐면 자, 주어 동사 요거 아까 4형식이었지? 간목, 직목 요거를 3형식으로 바꿔보겠다는 뜻이야. 3형식을 바꿔보겠다. 자, 뭐냐면 예문을 미리 봐야 될 것 같아. 자, 요거 볼게요. Kevin gave his mom. 자, 케빈이 줬어요. 자, 얘들아, 당연히 엄마를 줬겠니? 엄마에게 줬겠니? 에게 줬겠죠? 간목이야. 그치? 그러면 뒤에 직접 목적어 나와줘야지. 뭘 줬는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이거 없으면 엄마를 준 거야. 반륜도 아니고, 그치? 잘 봐셔야 돼요. 자,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sunflowers를 앞으로 당겨주세요. 주어 동사는 그대로 냅두시고. 그 다음에 his mom 보이시죠? 얘를 뒤로 갈 겁니다. 뒤로 갈 건데, 그냥 가면은 앞에 문장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자, 뒤에 보낸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하나 딱 쓸 거예요. to를 쓸 겁니다. 자, 물론 얘도 동사에 따라서 전치사가 다 다르긴 한데 일단 요거야. 자, 뭐냐면 얘들아 잘 봐봐. 케빈이 줬대. 꽃에게 줬겠니? 꽃을 줬겠니? 꽃을 줬겠지. 누구한테? 엄마한테. 자, 봐봐 얘들아. 자, 이 문장 지워볼게 내가. 자, 케빈은 꽃을 사줬다. 꽃을 갖다 줬다. 말 돼 안 돼? 말 되긴 하지. 그치? 다만 누구한테 줬는지는 모를 수도 있잖아. 근데 요렇게 함으로써 엄마한테 드렸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자, 위에 거 보세요. 이렇게 지울 수 있을까 우리는? 안 돼. 우리 목적어는 지우면 안 돼요. 부사나 수식어구나 그런 애들만 지울 수 있는 놈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 얘를 몇 형식이라고 볼 거냐면 얘 있어도 말 되네. 그치? 그래서 얘는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 수식어구로 볼 거예요. 수식어구는 지워도 말 돼. 우리 지워도 말 되는 건 문장 형식에 들어가지 않아. 그럼 최종적으로 얘 몇 형식일까 얘들아? 목적어 하나니까 3형식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알겠니 얘들아? 자, 근데 전치사 to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야. 자, 대부분 to를 써요. 4형식에서 3형식 전환될 때. 근데 for를 쓰는 경우도 있고 of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각각 외워주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make 만들어주다, buy 사다주다, cook, get 이거 몇 개만 추가해서 쓸게요. 골라주다, 선택해주다, choose. 그 다음에 find. 그 다음에 build. 건물 같은 거 짓다. make, buy, cook, get, find, choose, build. 요렇게. 요렇게까지만. 얘네들은 for를 쓴다는 거야. 알겠지?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꿀 때 간접 목적어 앞에다가 전치사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sk는 묻다인데 무조건 of만 쓰시면 돼. 알겠지 얘들아? 자, 그럼 바꾸는 거 같이 해보자. 자, 두 번째 겁니다. 아빠가 선물해줘서 나를이 아니라 나에게 선물해줬겠지? 자, 4형식 구조야. 우리 앞으로 이렇게 쓰자. 자, 간접 목적어는 약자로 어떻게 쓰냐면 indirect object, 간접이란 뜻이야. indirect. 그래서 IO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는 in만 빼면 돼. 직접적이다 해서 direct object라고 하거든요. 그럼 뭐라고 줄였으면 될까? 그치? DO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잘했어요. 그럼 IO, DO 앞으로 이렇게 쓸게요. IO는 간목, DO는 직목. 자, 어떻게 바꿔 쓰시면 되냐면 자, 아빠가 사줬어. DO 앞으로 땡겨. 그 다음에 IO, DO가 다만 뒤로 갈 때 모두 같이 갖고 가야 돼. 전치사 쓰셔야 돼. 자, by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전치사 쓴다고 했어? 4형식에서 3형식 전환될 때. 연우야. for를 쓴다고 했지? for me. 요렇게 했을까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요렇게 전치사잖아. 전치사 다음에 목적격 인칭대명사 써야 된다. 미 아니면 사람 이름도 괜찮아요. 사람 이름도 for 뭐 예를 들면 태후 이런 식으로 괜찮은데 뭐 예를 들면 for I 뭐 이런 거 있잖아. for he, for I 요런 거는 안 된다는 거야. 자, for 다음에 to 다음에 of 다음에 이제 목적격 인칭대명사 써도 되고 사람 이름은 괜찮아. 근데 뭐 예를 들면 for he라든가 for I라든가 요런 거는 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목적격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자, 내가 물어봐도 되냐? 즉 너에게 뭐를 물어봐도 되냐? 호의를. 이게 무슨 말이야? 호의를 물어봐도 된다는 건? 내가 너한테 좀 부탁 좀 해도 되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럼 can I ask 그대로 쓰시고 do 땡겨올 거고요. 그 다음에 IOD로 가는데 우리 ask는 of를 쓴다고 했지? 그치? 자, 그래서 요 of you는 전치사 있는 데는 수식어구라 문장 형식에 들어가지 않아. 그럼 목적어 최종적으로 몇 개 남아? 하나 남지? 그럼 몇 형식이 된다는 거야? 3형식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요렇게 인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뭔가 5형식까지 하면 영작까지 하기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 요거 일단은 몇 문제 같이 풀어보고 너네 풀 시간 줄게. 1번 해주시고 2번 해주시고 6번 이렇게 해줄게요. 1, 2, 6 똑같이 1, 2, 6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해주세요. 주어 동사 이게 과연 간접 목적어인지 직접 목적어인지 그거 분석하면서 해야 돼. 네. 뭐라고? 빨리가 뭐야? 그 얘기. 빨리 갔다 와. 얘기를 해. 갔다 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엄마가 사줬어. 자, 스웨터 애게 사줬니? 스웨터를 사줬겠니? 그치. 그러면 DO가 왔구나. 그럼 IO는 D로 갔겠구나. 그럼 전치사 필요하지. 그치. 자, 우리 but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전치사 필요하지? 그쵸. 2번 잘했습니다. 훌륭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유나가 뭐시기 했대. 자, 이건 동사를 찾아야 돼. 그럼 뭘 판단하면 되냐? 케이크를 사줬을 거야. 친구에게. IO, DO 순서가 바뀌었구나. 그럼 요걸 보고 판단하시면 되거든. 자, 그러면 to를 쓰는 거 made는 안 돼요. for를 쓰거든요. bout도 for를 쓰거든요. gave는 맞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얘네들은 for를 쓰고요. ask는 뭐 쓰지? of. 그쵸. 훌륭합니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중요하다. 자,
자, 잭이라는 놈이 자신의 가장 친구와 결혼했다. 일단 행위가 중요해, 동사. 결혼한 거야. 그치? 그건 잭 married. 시제까지 다 파악하셔야 되는데 다행히 다 과거 시제네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제 관건은 뭐냐면 요거 와 때문에 또 헷갈려하는 친구가 있어. 을를에게 없다고 내가 목적어 아니다라고 했죠. 자, 결혼한 대상이 누구야?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뭐뭐뭐와 뭐뭐뭐뭐와 함께라고 해서 우리 메리는 절대 with 같은 놈하고 안 써요. 그래서 with 빼고 바로 친구 넣어주시면 돼. 그럼 몇 번이 정답일까 얘들아? 1번이 딱 나오면 얘네들 절대 다 안 된다는 거야. 미끼를 던진 거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부터는 자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를 풀 건데 너네 7쪽까지 풀면 돼. 7쪽까지 풀고 다 한 사람 나한테 채점 받고 그 다음에 서술형 나가겠습니다. 서술형 쓸 건데 서술형은 내가 몇 페이지인지 알려줄게요. 일단 7쪽까지 풀어주세요.